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, 어제에 이어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. 김 변호사님,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프레시안 등 몇 언론사가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경 한 여대생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요. 네. 이에 대해서 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봉주 전 의원 측이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서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정 전 의원이 고소장을 냈다고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한 건가요? 네,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, 네네. 중앙, 한겨레 등 몇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6명을 고소했고요.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. 네.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시 여대생이나 뭐 호텔에 정 전 의원을 데려다 줬다는 뭐 민국파라는 네티즌, 어떻게 보면 이 둘이 당사자였는데 여기는 고소를 안 한 모양이네요, 그러면은?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기자들만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. 네. 이 피해자나 민국파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 전 의원 측은 네. 우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신원이 특정되지 네. 않았고 또 본인들은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. 네. 누구인지,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는 거꾸로 보면은 자기는 뭐 그런 적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?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아까 혐의가 뭐라고 했죠?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. 네. 이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럼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 이런 것도 일반적인 수사 방법과 동일하게 네. 이루어지는데요. 우선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하고 또 양측에서 각자 자신의 주장을 네.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을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또 이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검찰이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 정 전 의원이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소를 했으니까 일단 사실관계부터 검찰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면 그렇습니다. 정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자신이 있으니까 고소한 걸로 봐야 되나요? 어떻게 봐야 되나요? 네, 우선 양측이 지금 굉장히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. 네, 이렇게 정봉주 전 의원 측이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네.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나요? 그러면? 네,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누군가가 한 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한 측은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게 될까 생각합니다. 그 사실관계는 결국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. 네, 뭐 말 그대로 치킨 게임 뭐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수사 결과를 잘 지켜봐야겠네요. 잘 들었습니다.